좀 쉬셨어요? 자, 들어갑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3월이잖아요. 3, 4월 기본 잘 정리해야지 나중에 이제 5월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3, 4월을 그냥 대충 보내면 안 돼. 이해됐어요? 예. 5월 되면 시간이 그것도 좀 남기는 남았는데 마음 자체가 불안해져요. 이제 모의고사도 이제 3월부터 보기 시작할 건데 그러잖아요. 점수 안 나오면 불안해지니까 미리미리 3월부터 좀 공부를 신경 써봐요. 전 과목을 다 해야 돼요. 이제 뭐 어느 과목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는 전 과목에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돼요. 자, 45페이지 중개 대상물이 대개한 몇 요소? 3요소. 그러면 아까 우리가 1요소가 뭐냐면 1요소가 아까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했어 안 했어요? 이게 1요소야. 그 청색 1번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된 중개 대상물이어야 된다. 이 지문 있어요? 네. 이거 6가지가 1요소다 이 말이야. 됐어요? 네. 그러면 청색 2번 읽어보세요. 이 요소가 뭐예요?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거래가 가능한 것이어야. 그렇지. 사적 소유 대상이어야 된다. 이 말은 개인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뒷페이지 3번 3요소 읽어보세요. 청색.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몇 요소? 3요소. 그래서 이제 저게 1요소, 저게 2요소, 저게 3요소다. 감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토지 건물에서 다 된 거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거기 45페이지 2번 들어갑니다. 1번 아까 끝났죠? 네. 2번 개인 것이 어떤 거고 개인 것이 아닌 것이 어떤 건가 볼게요. 사적 소유가 된 것은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고 사적 소유가 아닌 것은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이것이 1번하고 2번이고 이것이 3번이야. 됐어요? 그러면 양가로 1번 제목 읽으세요. 자,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라는 단어 있죠? 네. 그럼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기 첫째 줄 후단 개발 제한 구역 토지 건물 이거 있어요? 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이용 제한이야. 몇 줄 보시고 앞쪽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있어요? 네. 이게 거래 규제야.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든 개발 제한 구역이든 이 속에 있는 물건들은 중개할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에 있다고. 거래를 제한한 거요, 개발을 제한한 거요? 개발을 제한한 것이지 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개할 수가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허가 받으면 사고 팔 수 있잖아요. 중개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거 주의. 원리는 다 접도구역 다 마찬가지야. 다 가능하다는 소리야. 근데 그 두 번째 줄 중은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이거 하나 동그라미 쳐보세요.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이제 원리만 알면 되고 일단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동그라미 쳤어요? 그 사유지가 도로 예정지로 지정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중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자, 양가리 2번 뒷페이지 넘기세요. 사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등기된 건물, 가압류된 건물,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 이런 각종 뭐가 설정된 거? 권리. 각종 뭐가 설정된 거? 권리. 그래서 첫째 줄 소유권 보존 가등기, 가압류된 토지 건물 있어요? 이런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외울 필요 없이 권리가 설정된 물건도 중개할 수가 있다. 그럼 개공하려면 권리 분석만 잘 해주면 되지. 이해는 잡았어요? 근데 주의할 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두 번째 후단. 경매 기입 등기된 부동산. 이 단어가 자주 틀리니까 동그라미 쳐보세요. 경매 등기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경매 기입 등기된 부동산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럼 경매 등기된 부동산은 중개가 가능하냐? 이 문제잖아요. 지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게 다 거기 나온 거 가능한 것들이에요. 경매 등기되면 이제 물건이 압류가 돼요. 경매로 판단 소리인데 그래도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압류가 돼도 압류가 해제된 걸 조건으로 해서 사고 팔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나중에 이제 또 경매가 취하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위험성은 따라요. 위험성은 따른데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개할 수 있다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제목 읽으세요. 이거 사적 소유가 안 된 건 중개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사적 소유가 아닌가를 눈에다 익혀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칠판 보세요. 거기 보면 국공유재산이 나왔어요. 국공유재산. 이건 행정재산하고 무슨 재산? 일반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국유재산은 누구 거? 국가 거. 공유재산은? 지방? 자치단체를 말해요. 그러면 이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또 네 가지가 있어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또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자, 칠판 봐보세요. 공용재산이라는 것은 관공서 건물 생각하면 돼요. 뭐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으면 시청 청사랄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공공용은 공중이 이용한 거. 공원 생각하면 돼요. 국립공원, 도립공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업용은 공기업재산 생각하면 돼요. 철도청, 철도 역사 있잖아요. 공기업재산. 그 다음에 보존용은 각종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딱 노란 분필 봐봐요. 개인 것이요? 아니에요. 이게 중개할 수 없다는 거지. 원리는 간단해. 자치단체 아니면 국가 것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건 다 일반 재산으로 놓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용 폐지된 시청청사. 자, 공용 폐지란 말은 관공서를 안 쓰면 시청청사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고 파는 건 가능한데 중개가 이것도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처분 방식이 문제야. 저거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 일반인에게 직접 공개 입찰 들어가거든요. 공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국공유재산은 결국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하천. 칠판 보세요. 하천은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으로 나누죠. 국가 하천은 국유재산, 지방 하천은 공유재산. 그죠? 그러니까 안 돼. 근데 그 개인 토지에 낸 사유 하천이라고 있어요. 이건 됩니다. 그럼 하천도 개인 것은 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포락지 들어보셨죠? 포락지는 자 물에 가라앉은 토지죠. 하천이 범람해서. 그러면 이건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사건이 소멸돼 버려요. 그런 것은 하천 부지로 놔야 되니까 이건 너 돼? 안 돼? 그리고 주인 없는 토지, 무주 토지 이건 국유요. 미채굴 광물 국유요. 그러면 이건 돼? 안 돼? 안 되죠.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다나 바닷가도 누구 거예요? 국가.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됐어요? 그럼 공도는? 공도가 뭐예요? 공도? 도로. 공중이 이용한 도로. 근데 도로는 주로 국도, 지방도,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하죠. 그래서 안 돼. 근데 개인 낸 도로를 사도라 그래. 사도는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도로 예정지 한번 동그라미 쳤죠. 도로 예정지는 둘로 나눠져요. 자, 아까 같이 자 사유지에 도로 예정지가 지정될 수도 있어 없어요? 이런 건 되고 공유지에 지정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건 안 돼요. 결국 이것은 공유 토지, 국가나 자치단체 토지에 지정되면 이건 어차피 개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딱 하나죠. 개인 것은 되고 개인 것이 아닌 건 안 된다. 그럼 개인 것이 아닌 것이 눈에 딱 익혀두시면 되겠죠? 아닌 물건들 이건 눈에 딱 익혀두시면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국공유재산이 있습니까? 일단 행정재산 제목 밑줄 그으시고 행정재산은 두 번째 줄당 공용재산 밑줄, 세 번째 줄 후당 공공용재산 밑줄, 다섯 번째 줄 기업용재산 밑줄, 그 다음에 보존재산 밑줄. 이런 것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반 재산은 첫째 줄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공유재산이 일반 재산이야. 그렇죠?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줄 중간 다만 거기서부터 적으세요. 일반 재산은 매각, 교환, 대부 등이 가능하나 일반 재산을 처분한 계약을 체결하는 무슨 입찰? 경쟁 입찰 동그라미. 입찰 방식은 개공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근데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없다. 몇 줄 봤어요? 자, 동그라미 하천은 세 번째 줄 앞쪽 국가 하천, 후단 지방 하천 몇 줄. 그리고 다섯 번째 줄 후단 사유인 하천 동그라미.
자, 나머지는 제목만 왜 적었어요? 포락지, 사유하천은 돼요. 무주토지 밑에. 이건 다 국가권이니까 안 되고. 자, 오른쪽 바닷가 제목만 왜 적었어요? 이것도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6번 공도. 없다 그랬죠? 근데 후단에 보면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나 사도는 된다고 나오죠. 사도 동그라미. 됐어요? 끝. 이제 그래서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이 중개, 개업 공인 중개사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양가로 1번을 보면 개입이 불가능 동그라미. 불가능이란 말은 중개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불가능한가? 이것은 아까 우리가 그 밖에 권리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책을 볼게요. 법률 규정 밑줄 동그라미로 법률 규정 권리 변동. 이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법률 규정이 뭐냐? 두 번째 줄 상속, 경공 및 판결까지 끊으세요. 이게 법률 규정이야. 그러면 개공이 끼어들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계약입니까? 계약이 아닙니까? 계약이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성질상 안 돼. 왜냐하면 증여는 여러분들 아파트를 누구에게 증여할 때 지정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누구를 소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성질상 안 돼. 이건 계약이지만 성질상 안 돼. 그래서 별도로 동그라미 칠한 거예요. 이건 법률 규정이 아니야.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은 된다 해서 안 되나요? 안 돼. 그래서 성립 그것까지 동그라미 쳐야 돼.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전은 된다 그랬잖아요. 성립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본묘 기지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성립 이전 다 안 돼. 이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자체가 안 돼, 본묘 기지권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점유권, 질권 둘 다 돼, 안 돼? 안 돼. 자, 이건 다 안 되는 권리들이에요. 아까 그 밖에 권리에서 다 했던 것들이에요. 자, 양가 2번 가능한 것은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1번 공법상 규제가 있는 물건이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 허가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죠? 대.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동그라미 2번 법정 저당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성립은 안 되지만 무엇은 된다? 이전. 그럼 일부가 되는 것은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있어요. 법정 저당권 성립은 못하나. 있죠? 이전은 인정됨으로 권리가 된다.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는 담보 목적 가등기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저당권은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도 저당과 비슷하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좀 이쪽으세요. 다수 견해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가등기 담보도 된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판매권은 아까 이전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이전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도 동그라미. 양도. 그래서 이것은 돼.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 첫째 줄 후단. 가로 안에 성립이라는 단어 있어요? 성립은 아까도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뭐가 된다? 이전. 그래서 두 번째 중간 판례 나와 있잖아요. 아까 내가 판례 이야기했죠? 판례에 찍었어요. 유치권도 일시인 전속지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 채권 동그라미. 피담보 채권. 목적물. 거기 잡고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잖아요. 같이 이전하면 이전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된다고 했죠? 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총칙 파트는 끝났어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총칙은 끝났고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2장 파트가 뭐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자, 이 파트는 자, 공부할 때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나오면 되게 까다로워요. 문제가 나오면 되게 까다로우니까 내가 짚어준 걸 잘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냥 적었어요? 네. 자, 55페이지 개설 파트는 뭐 크게 공부할 건 없어요. 자, 넘어가고 2절 나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자, 오늘은 다 할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시험 시행 기관이 나옵니다. 시험 시행 기관 장은 원칙이 누구라 그랬어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죠? 원칙은 시도별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시행된 게 원칙이야. 경기도 따로, 충청남도 따로, 서울 따로. 됐어요? 그러면 균형이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시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다 없다? 균형 유지를 위해서. 원칙은 시도별로, 예외적으로 국장. 개념 잡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 오른쪽 제목에 보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의결을 거쳐서 해야 돼요. 그것도 사전 의결을 거쳐야 돼요. 정책심의위원회는 뭘 거쳐야 돼? 사전 의결.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이 의결이냐 심의사항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오늘 의결사항, 심의사항 깡그리 잡아야 돼. 뭔 글이? 그렇지. 의결 거쳐서. 국장이 단독으로 결정 못하고 뭘 거쳐서? 의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합니다. 자, 책은 좀 이따 밑줄 볼 테니까 책 한번 보세요. 근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위탁하죠? 그러면 위탁 받은 기간은 무슨 기간? 수탁 기간은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도 있어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죠? 밑에가 들어가. 그럼 위탁을 했으면 어떤 업무를 위탁했는지 어디다 위탁한지 모르잖아요.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관보에다가 고시를 하게 됐어요. 누가 고시해야 돼?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하는 겁니다. 권한을, 이 파트는 권한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시험 시행 기관장의 권한이 가장 많이 나오고 국장의 단독 권한도 있고 시도의사 단독 권한이 이 파트에서 나와. 이 단독 권한인지 시험 시행 기관장의 권한인지 구별해서 공부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원칙 두 줄 맺어보세요. 공인중개사가 되는 특강도지사, 이걸 줄여서 시도의사, 그리고 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원칙적 시험 시행 기간이고 예외적으로 양 2번, 양갈 1번 국장 나와 있어요? 네. 균형 유지 맺어보세요. 균형 유지에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거나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네. 그럼 이분들이 할 때는 국장이 할 때는 그냥 한다 그랬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양갈 2번 마지막 제줄.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미리 동그라미. 사전 의결이에요. 이것도 시험 사후 의결을 거쳤는데 또 이렇게도 시험 나왔어요. 의결만 한 게 아니라 사전 의결이라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자, 오른쪽 청색 3번 시험 시행 업무 위탁 나와 있어요? 네. 주어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두 번째 준정변 공기업주 협회 몇 줄 보세요? 네. 거기 그리고 그 옆에도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이분들이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고시한다? 시험 시행 기관장.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제목 읽으세요. 오늘 정책심의위원회 깡그리 할 거예요.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답니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둔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것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친 게 문제야, 문제. 국토교통부에 둔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둔다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왜 이게 헷갈리게 돼 있어? 나중에 또 둔다가 또 나오거든. 여러분들 협회에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있어요. 저 뒤에 협회 공부하면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있다고. 거기는 둔다야.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요. 그러면 여기는 둘 수 있다 외워놓고 그건 둔다 외워놨잖아요. 며칠 지나서 보면 어디가 둔다고 어디가 둘 수 있는데 헷갈리겠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게 문제예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는 거.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사항을 뭐 하기 위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심의사항이 4가지가 있어요. 이 심의사항 반드시 기억을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네. 2번 부동산 중개업 육성 있어요? 네. 3번 중개보수 변경 있어요? 네. 4번 손해배상 책임 규정 있어요? 네. 몇 가지? 4가지가 심의사항입니다. 1번이 자격 취득, 2번이 부동산 중개업 육성, 3번이 중개보수 변경, 4번이 손해배상 책임 있죠? 그럼 양가로 2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넷 중에서 1번만 구속력이 있는 거야. 1번은 시도지사가 따르라고 했죠.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따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것도 시험 나왔어요.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시도지사는 이렇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지면 또 맞아 틀려? 틀려. 그 넷 중에서 몇 번만? 1번만 시도지사는 시무사항에 구속이 된 거야. 개념 잡았어요? 원래 심의란 개념은 구속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했잖아요. 이때는 시도지사는 따라야 된다. 그러면 중개, 보수, 변경이랄지 육성 이런 것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그것까지 알아야 돼. 그것도 문제가 돼요. 별게 다 문제예요. 출제자 마음이지 뭐.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 청색 2번 보세요. 심의위원회 구성 나와 있어요? 네. 자 2원장 한 명 포함 동안 포함해서 몇 명? 7명 이상 11명 이내의 2원. 포함해서 7명에서 11명이에요. 네. 자 2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동그라미 2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죠? 네. 2원 동그라미 2원은 국장 동그라미 국장이 임명 이촉한다. 자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 2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시험 시행기관 장의 권한이에요? 국장 단독 권한이에요? 국장 단독 권한이잖아요. 2원은 국토교통부장 단독 권한이야. 이거 주의해 줘야 돼. 그 국장이 대단히 중요해요. 2원장도 중요하고 국토 1차관 2원은 국장이 임명 이촉한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1, 2, 3, 4 그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걸 외울 수도 없고. 자, DP 넘어오세요. 양가로 3번 보면은 2원의 임기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2년 밑줄 긋고 몇 년? 2년. 몇 년? 2년. 몇 년? 2년. 근데 2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이촉된 2원의 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전임 2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전임 2원 임기의 남은 기간. 전임 2원 임기의 무슨 기간?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래서 임기는 몇 년? 2년.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2원장은 심의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나와있죠? 네. 근데 2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랬죠? 네. 2원장이 미리 지명한 2원 동그라미. 2원장이 미리 지명한 2원이 2원장 직무를 뭐 한다? 네. 대행. 이쪽에서. 직무 대행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이 질문 맞아 틀려? 네. 왜? 여기서는 부위원장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대행하냐면 이 원장이 미리 지명한 이원이 대행을 하는 거야. 저 뒤에는 부위원장이 있거든. 거기는 또 부위원장이 대행해.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명한 이원이 대행해. 그 이원은 부위원장이 없어. 여기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이 원장은 심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그랬죠? 자, 이 원장은 심의의 회의 소집하는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개최 7일 전 동그라미 일시, 장소, 내용을 통지해야 돼. 회의 개최 며칠 전? 7일. 며칠 전? 7일. 근데 단서가 긴급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개최 전날 동그라미 개최 전날. 체크하셨어요? 네. 양가로 6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한다 나와 있어요? 네. 과반수 동그라미 과반수. 동그라미 쳤습니까? 예. 자,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 간사는 몇 명 둔다 했어요? 한 명. 간사는 누가 지명을 해요? 이원장 동그라미. 이 사람이 지명합니다. 지명 동그라미. 그럼 이원장이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근데 시험에 이제 국장이 지명한다면 틀려버리겠죠? 이원장이 지명한다는 거. 간사는 누가 지명한다? 이원장. 그 핵심. 그 다음에 8번에 보시게 되면은 출석한 이용과 관계 정보를 예산을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죠? 그러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해서 출석한 이원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겠어요? 공무원인데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자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9번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밑줄 보세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의결을 거쳐서 누가 정한다? 위원장이 정한다. 자, 그러면 이것도 심의위원 의결이요. 자, 의결 지금까지 몇 군데 나왔어? 지금까지
두 군데 나왔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도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그러면 정책심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도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자, 몇 군데 나왔어? 두 군데. 자, 의결사항이 지금 두 군데 나왔어요. 의결사항은 지금까지 두 군데 나왔어요. 됐어요? 심의위원회 운영, 의결. 국장이 시험 시행할 때도 의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제목 읽으세요. 자, 제척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예요, 제척이? 잘리는 거. 좋았어요. 그래, 잘리는 거. 배제시키는 거. 그러면 기피는? 피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럼 해피는? 에? 좋아. 했다가 다시 그만 해피. 좋아. 나름대로 해석은 열심히 하고 있어. 자, 개념 잡아드릴게요. 제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무슨 규정? 법률의 규정.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시임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 일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시임 의결에 참가하면 공정한 시임 의결이 어렵겠죠? 법에 의해서 아예 배제시키는 거야. 제척. 기피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안건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배제시키는 거. 그러니까 저분이 심의 의견에 참가하면 공정한 심의 의결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저분을 배제해달라고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배제되는 거. 됐어요? 해피는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거예요. 나는 제척 사유가 있으니까 나는 도저히 심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겠다. 양심상 본인 스스로 그만둔 걸 뭐요? 해피. 자, 개념 잡았어요? 지금 심의 의결에 참가할 때 못하게 만든 건데 제척은 법 규정에 의해서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고 기피는 신청해서 결정으로 못하게 만든 거고 해피는 본인 스스로 그만둔다니까? 양심상. 됐어요? 개념 잡았어요? 그럼 해촉은 뭐예요? 또 해촉. 그것도 잘리는 건데 좋아. 잘린 걸 중요하네. 해촉도 잘린 건데 해촉이라는 것은 자 해피를 하지 않아. 자기가 친족인데 참가하면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 그만 안 둬. 그러면 국장이 해촉시키는 거야. 위촉 반대가 해촉이야. 위촉이란 말 대충 알죠? 해촉이 그만두게 하는 건데 국장이 그만두게 하는 거야. 말 안 들면 본인 스스로 그만 안 두면 이걸 뭔 촉? 이거 해촉도 국장 단독권 아니에요. 됐어요? 지금 공부하다 보면 시험 시행기관장 권한이 엄청 나와요. 근데 이 방금 아까 저거 국장 단독 권한이 의원 임명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단독 권한이고 해촉하는 거 국장 단독 권한. 됐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척 사유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이제 이거 제척 사유 4가지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책을 보세요. 자, 제척 사유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어요? 이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나와 있습니까? 이원하고 배우자 동그라미. 두 단어만 동그라미 주세요. 이거 다 못 외워. 두 단어만 익혀놓으면 돼. 객관식이니까 그 단어가 나오면 이 사람은 제척 사유가 있는 거야. 2번은 이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 있어요? 친족에다가 멍그라미 친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배제시키는 거예요. 3번 이원이 해당 안건에서 증언 마지막 감정 두 가지만 동그라미. 증언하고 감정 이 두 단어만 외워두세요. 됐어요? 그리고 4번 오른쪽 이원이나 이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에 해당 안건 당사자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분도 제척 사유. 자 대리인만 동그라미. 대리인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제척 사유 다시 봐드릴게요. 이원하고 그 뭐라 그랬어요? 이 단어가 나오면 제척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족. 제척 사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언하고 감정. 이 단어가 나오면 제척 사유. 그 다음에 대리인. 자 이렇게만 공부해놔도 객관식이니까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개념 잡았어요? 자, 이분들은 제적 사유다.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혼하고 배우자, 친족, 증언, 감정, 대리 이 단어 정도는 익힐 수 있겠죠? 이분들은 제적 사유. 그러면 이분들은 시무결에 참가한다 못한다? 법 규정에서 아예 배제시킨 거예요. 법률을 규정해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오른쪽 책을 보세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그랬죠? 이원에게 공정한 시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아, 저분이 시무결에 참가하면 공정하지 못해. 그럴 수도 생각할 수 있죠. 안건 당사자가. 그럴 때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 저분들 빼달라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뭘로 써? 의결 동그라미. 자, 의결사항 지금 몇 군데 나왔어? 세 군데 나왔습니다. 아, 세 군데 나왔어. 의결로 결정한다. 자, 그러면 의결사항 다시 정리할게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심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도 의결. 기피 신청 들어가도 의결. 기피 신청 들어가도 의결.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본인 동그라미 스스로 동그라미 본인 스스로 나는 친족이어서 안 돼. 본인 스스로 그만두는 것을 뭐다? 회피. 뭔피? 회피. 근데 회피를 안 해. 그럼 국장 동그라미 4번 국장. 국장이 뭐 할 수 있다? 해촉할 수 있다. 이건 국장 단독권 아니에요? 알고 있어야 돼. 국장 단독권.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둘 수 있다는 거.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는 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자, 이 단어가 생소할 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용어 익히라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됐어요? 네. 그 내용을 공부해 봤어요. 뭐 당장 기억은 안 되겠지만 일단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단어부터 익혀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 들어볼게요. 응시 자격. 응시 자격이요. 성별 제한이 있겠어요? 국적은? 연령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고 외국인도 볼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시험 자주 나와요. 돌려가지고 지문을 돌려서 자주 나와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미성년자. 그럼 결격 사유 기간 동안 칠판 보세요. 최근 점에서 보고 결격 사유는 이제 한 바퀴 도신 분은 배웠겠지만 처음 오신 분은 아직 안 배웠죠. 이 결격 사유가 파산자랄지 수영자랄지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분들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은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근데 A적으로 결격 사유 중에서 시험 못 본 거 딱 하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3년간 시험도 못 보지만 중개업도 해 못해. 직원으로도 갈 수 없어요. 보조원도 갈 수 없다고. 이게 중요하고. 그럼 부정행위자 있잖아요. 시험 부정행위자. 몇 년간? 5년간 시험 못 보게 돼 있어요. 5년간 응시가 제한이 되는데 근데 이분은 차이가 뭐냐?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있어요. 뭘로? 중개 보조원으로. 보조원이나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 자격증 없는 임원사원으로 가능해. 그러니까 부정행위자는 시험만 못 본다는 소리죠? 아, 그래 안 그래? 이제 보조원도 갈 수 있어요. 컨닝하면 보조원도 갈 수 있다고. 걸렸더라도. 이해됐어요? 걱정 안 해도 돼. 부정행위. 걸리면 5년간 그냥 참지 뭐. 보조원 하지. 그죠? 근데 자격이 취소되면 시험도 못 보고 중개업도 해 못해. 그 이유는 결격사유인 거래. 여기도 중개업 못 하거든요. 시험 볼 수 있어도 취득하더라도 그 기간 끝날 때까지. 개념 잡았어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부정행위자는 다른 시험 시행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왜 그런 규정을 뒀을까? 아까 원칙은 시도별로 시험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충남에서 부정이 걸리면 서울 가서 봐볼 수 있으니까 다른 시험 시행에 서울시장에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줬어. 언제까지 통보? 자, 지체 없이라는 단어가 처음 게시가 됐어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지체 없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러면 왜 지체 없이가 이제 자꾸 등장하냐면 이제 공인중개사법도 지체 없이 공부하라는 뜻에서 자주 등장해요. 이해됐어요? 계속 민법만 잡히지 말고 중개사법도 같이 공부하라.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말입니다. 좋았어요. 자,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자, 응시 자격에서 양가로 1번 두 번째 국적 연령이 있어요? 그것만 동그라미 주세요. 국적 제한 없고 연령 제한 없어. 그러니까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혹시 애국인 계세요 여기? 국적이 애국 국적. 뭐 캐나다 국적, 미국 국적 없어요? 예.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적으세요. 미성년자 등 제한 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이 지문이 있어요? 네. 그 밑에다 결격 사유로 적었어요. 이게 결격 사유거든요. 다음 주에 배워. 결격 사유 다음 주에 배울 건데 할지라도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 취득할 수 있고 애국인도 취득할 수 있다는 건 나와 있죠? 그리고 양가로 3번 마지막 줄 등록 후 결격 사유 기간 동안 개공도 될 수가 없고 고용인도 될 수가 없다. 자격증을 취득하든 못하든 이 기간 동안은 중개업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쪽 봤어요? 네. 그 다음에 자 2번 취소된 자 첫째 줄 몇 년? 3년. 이쪽 두 번째 줄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동그라미 없어요.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개업 종사할 수 없어요. 자, 양가로 2번 부정행위자 나와 있어요? 네. 두 번째 줄 몇 년간? 5년간 시험 못 보고 지체 없이 다른 시험에 통보하라고 나와 있죠? 네. 지체 없이 동그라미 통보 동그라미. 자, 지체 없이가 드디어 게시가 됐어요. 이번 봤을 때 좋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자, 5년간 시험만 못 보지 마지막 줄 법인 개공 후 공인 중에 아닌 임원 사원이나 보조원은 될 수 있다. 그 질문 대단히 중요해요. 부정행위자는 시험만 몇 년? 시험만 못 보는 것이지 보조원이랄지 자격증 없는 임원 사원은 가능해요. 자, TP 넘어. 자, 시험 방법 나와 있어요? 매년 1회입니까? 1회 이상이에요. 이상이다 동안 1년에 2번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만 시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 뭘 거쳐서 의결 동그라미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걸쳐서 시험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때는 시험 시행기관이 단독으로 결정해요.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서. 자, 의결 몇 군데 나왔어? 네 군데. 자, 다시 복습 들어갑니다.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심의위원회 뭐? 의결. 됐어요? 정책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도 의결. 기피 신청 들어가도 의결.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도 의결. 의결 지금까지 몇 건데? 심의사항 아까 몇 개? 4개. 기억나? 자격 취득, 중개업 육성, 보수 변경, 손해배상. 이건 심의사항이고 의결사항 4개 나왔죠? 의결사항은 하나 더 있어. 5개야, 5개. 의결사항이 더 많아. 근데 심의사항은 딱 묶여서 있는데 의결사항은 흩어져 있잖아, 지금. 모을 줄 알아야 돼. 모아서 5가지를 넣어놔야 돼. 개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일단 하나 남아서 그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정책 2번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양가로 4번하고 5번 묶으세요. 양가로 4번하고 5번이 원칙입니다. 원칙. 1차 시험은 선택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2차 시험은 논문형에다가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과목은 1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이에요? 그럼 뭘 준비해야 돼? 논문형,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 뭐 선택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논문형 준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준비 안 해요?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 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와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양가로 2번 단서 때문에 그래요. 양가로 2번 두 번째 좀 적으세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요. 지금 구분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1차가 부동산학개론하고 민법. 나머지 2차 과목이죠? 동시에 시행할 때 2차 시험 방법이 있잖아요. 선택형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어요. 이 지문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요. 그 다음에 청색 3번 시험 일부 면제 첫째 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해 동그라미. 다음 해.
1차 시험을 뭐 한다? 면제한다. 다음 회란 뜻이 다음 번. 그러면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다음 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청색 3번 하고 있어요. 첫째 줄. 그러면 박사학위 소지자 있잖아. 부동산 학과. 1차 시험 면제 해줘야 안 해줘? 왜 안 해줘? 박사 하나 땄는데. 그래도 안 해줘. 오로지 어떤 사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그렇습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오른쪽 페이지. 시험 과목 나와 있어요? 시험 과목은 볼 필요 있어, 없어? 1차는 민법학 학교로 나머지 2차 과목 다 알죠? 학원 일주일만 오면 과목 다 알아요. 근데 간혹가다 책을 잘못 가져와서 중개사법 시간에 꼭 공시법을 가져온다고 들리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과목은 신경 안 써도 돼.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없고 나오질 않아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출제 이혼 임명 이촉 있어요? 네. 자, 주어 동그라미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한 자 이걸 줄여서 출제 이혼을 해. 임명 이촉 동그라미 임명 이촉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 시행 기관장이 중요합니다. 이 권한은 출제위원 임명 이촉 관자는 누구다? 시험 시행 기관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가 임명해줘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이촉했고 됐어요? 네.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임명 또는 이촉한다. 권한 잘 잡아줘야 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출제 이혼하고 시험 시행 업무 종사자 이분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한번 읽어두시고 자 청색 2번 제목 읽으세요. 첫째 줄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15회 때처럼 이상한 문제 내가지고 다 떨쳐본다지. 신뢰도를 떨어뜨린 출제위원 있잖아요.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이랄지 당에 소속하는 기관장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뭘 떨어뜨리는? 신뢰도. 그러면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이분들은 몇 년간? 5년간. 자, 양갈 2번 마지막 줄. 5년간 출제로 이촉에서는 아니 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규정이죠? 네. 이게 좋은 규정이에요. 신뢰도 떨어뜨린 출제위원은 몇 년간? 출제위원으로 이촉에서는 아니 됩니다. 자, 뒷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시험 시행 공고 첫째 줄 예정 시험 일시 밑줄 보세요. 예정 시험 일시는 두 번째 줄 매년 2월 28일까지 알려줘야 되고 지금 공고 나왔죠? 네. 그러면 진짜 시험 일시 양가로 2번 첫째 줄보다 진짜 시험 일시 시험 장소 이것은 마지막 줄 시험 시행일 며칠 전? 90일 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천안에서 어디서 시험 볼 것이며 진짜 시험 일시가 언제고 이거 공고 나겠잖아요. 네. 며칠 전? 90일 전. 이거 한번 봐주시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뭐 2번 응시원서 제출은 상식으로 읽어두시고 자 오른쪽 청책 3번 제목이 뭐예요? 이것도 다 알잖아요. 1차는 평균 몇 점? 과락 40.5치 2차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내용이에요. 안 읽어봐도 돼. 근데 이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양가로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응시 시행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심의위원 의결 동그라미 최소 선발인원 비율을 공고할 수 있다. 이 지문 있어요? 네. 그럼 의결이네? 의결상 나왔네? 네. 그래서 5가지잖아요.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소 선발 인원을 미리 공고한다. 올해 10,000명만 뽑겠다고 미리 공고 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상대평가로 전환이 돼요. 1등부터 만등까지 자른다고. 개념 잡았어요? 네. 선발 비율은 올해 10% 응시자 대비 10%만 뽑겠다 그러면 그걸로 자른다고. 그때는 시험 시간 단독으로 결정해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된다는 거.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그러면 의결상 몇 가지?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됐어요?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적을 때도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기피 신청 들어가도 심의위원회 의결.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자, 올해 최소 선발 비율 인원을 미리 공고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이것도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의결을 거쳐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 개념 잡았어요? 와, 쉬워 어려워?
되게 쉽죠? 그래서 의결사항 5가지, 심의사항 4가지요. 자, 청색 4번 넘기지 마시고 청색 4번 제목 읽으세요. 합격자 공고는 딱 하나만 알면 돼. 누가 공고하느냐 이거. 시험 시행기관장이 하는 거예요. 시험 시행기관장의 권한입니다. 자, 뒷페이지 넘겨주세요. 어떻게 넘겨?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뒷페이지 넘기면 자, 자격증은 누가 주겠어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든 시험 업무가 위탁되든 누가 시험을 시행한다? 자격증은 누가 준다? 시도지사.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서 시험 볼 예정이에요? 천안에서. 그럼 누구한테? 무슨 도지사? 충남 도지사한테 자격증을 받는 거예요. 실시권자와 관계없이 누가 하든 하여튼 자격증은 누가 줘? 시도지사. 시도지사 동그라미. 주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후담 결정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언제 시험 본다고 공고 나왔어요? 27.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 만에 공고 이제 합격자가 나와. 그럼 그때부터 몇 개월? 1개월. 그러니까 12월 달에 자격증 나와 안 나와? 나온다는 거지.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해됐어요? 그럼 자격증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뭐가 돼? 공인? 중개. 근데 조건이 있죠. 성실해야 된다는 거. 결사가 않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강의를 듣다가 뭔 일이 있어서 도망갔다 그러면 저녁에 또 오야 되고 뭐 이런 성실성이 있어요. 아까 한 번 일 때문에 갔거든요. 저녁에 온다 그러더라고. 그런 정신력이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런 조건을 갖춰야지 합격이 가능해요. 이게 수업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혼자 가서 잘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강의 듣고 오후에 시간 빼도 자기 공부할 시간 확보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잘 안 돼서 그렇지. 안 해서 그렇지. 됐어요? 그 다음에 청색 2번 제목 뭐예요? 세 번째 줄 교부한 시도. 이게 핵심이야. 재교부 사유야 뭐 공부 안 해도 알죠? 분실하거나 못 쓰게 되면 재발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재발급하면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차피 충남도지사 여러분이 자격증 교부받을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영업하다가 분실해 볼 수 있죠. 그럼 서울시장이 아니라 충남도지사에게 오라고.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라면 틀려버려요. 교부한. 교부한. 이게 중요하고. 자, 양가리 2번 첫째 줄 몇 줄 보세요. 그러면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할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도 수수료 있어요 없어? 지방자치단체 밑줄 긋고 시도조례라고 밑줄 보세요. 왜 시도조례를 따라야 돼? 시도지사가 재발급해 주니까 시도조례를 따른 거예요.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한 거예요.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시도조례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밑줄 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 3절 제목이 뭐예요? 양도대여 금지. 자, 1번에서 양도 등의 금지 나와 있어요? 양가리 1번 두 줄 맺어보세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자기 성명 동안에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대여 등으로 양도대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명을 사용하게 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해도 안 되고 양도대여도 안 된다. 이걸 위반하면 양가리 2번 자격이 뭐가 되고? 취소. 자격이 뭐 되고? 취소.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 자,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되면 하면 안 되죠? 이걸 위반하면 자격이 취소되고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 들어가요. 이제 벌칙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과목은 내용하고 벌칙이 연계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벌칙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잊어먹더라도 자꾸 읽어야 돼, 벌칙은. 나중에 이제 종합 모아서 또 나가겠지만. 이해되세요? 지금은 일단 벌칙을 자꾸 읽으세요. 잊어먹도 좋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양수대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양수대여 받지 말라. 됐어요? 그것 위반하면 1년하고. 그러면 여기는 자격 취소가 안 돼? 양수대여 받는 사람은. 1년하고 1천만 돼?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죠? 1년하고 1천 징역 벌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제목 공인중개 사칭금지라는 단어 있어요? 첫째 줄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 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 명칭을 쓰지 말란 소리죠? 그죠? 그죠? 이거 위반해도 몇 년? 1년하고 1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면 이제 이건 걸린 거 보세요.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명함에다가 받고 다녔어요. 명함에다 쓰지 말란 거예요. 홍길동. 이건 유사 명칭에 걸려 안 걸려? 걸립니다. 공인중개사 문자가 안 들어갔죠? 근데 걸려. 명함에다 이거 파도. 어디에서? 판례에서. 왜 걸린다고 봤을까? 판례 취지가 뭐냐면 누가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건 걸려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한 명칭이 걸려 들어가. 걸려 들어가. 이렇게 애매모호한 것은 뭘 공부를 했어요? 판례. 그럼 이건 걸린 거 보세요. 발품 부동산 대표 김길동 이렇게 바꿔도 했어요. 홍길동이 아니라. 걸리겠어 안 걸렸어? 이것도 걸려? 진짜로? 어디에서? TV에서? 이것도 판례가 나와 있을까? 근데 그냥 유추해갖고 걸린다 그러네? 이것도 판례가 나와 있어요. 발품 부동산 대표. 됐어요? 이것도 유사 명칭에 걸려.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대답을 잘 했는데 이것은 지금 판례가 나온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줄을 안 꺼서. 바로 위에가 있고 밑에 줄이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신기하다. 그냥 신기한 게 아니라 참 신기하다. 이해됐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2번 판례. 2번 판례 네 번째 줄 보면 자신의 명함에 찾았어요? 네. 부동산 뉴스 대표 명칭을 사용한 것은 걸린다.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밑에 또한 뭐라 그랬어요? 발품 부동산 카페 간판을 설치하고 그렇게 했죠? 네. 발품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을 어디다 사용했다? 명함. 거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것도 유사 명칭에 걸려 들어간다. 거기도 밑에 보세요. 그래서 부동산 뉴스 대표는 많이 들어봤는데 발품이 나오니까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봤네. 그리고 또 발품 부동산 대표라는 단어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것도 걸려 들어가. 네.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다음에 1번 판례. 1번 판례 보면 그 위에 자격증 대여 판단 기준이 있어요? 네. 두 줄 읽으면서 밑줄. 자격증 대여가 뭘까? 이거 판사가 읽으면서 밑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서 자격증을 주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읽어봤어요? 네.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예제 몇 번? 4번. 자격하고 자격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문제 풀어보세요. 답이 나와도 다 읽어야 돼. 자, 답은 쉽게 나왔죠, 지금? 네. 몇 번? 1번. 공고일로부터 몇 개월? 1개월.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주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준다? 시도이사. 그렇죠? 그래서 2개월이라는 게 틀렸죠? 네. 답은 쉽게 나왔어요, 이게.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문제 풀 때 답 나오면 밑에 안 읽고 넘어가잖아요. 네. 시간 없다고. 네. 그런 습관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이 안 좋다고. 한 번 습관을 그렇게 들으면 잊기가 싫어. 근데 진짜 답이 밑에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우리 과목은 그런 게 한 4문제가 그럼 10점이 날아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확실하면 관계없어요. 근데 애매모호한 것도 있고 자기가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이 확신하더라도 진짜 답이 밑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습관을 그렇게 들여놓으면 그게 잘 안 돼. 이게 될 수 있으면 지문을 다 읽고 이해되세요? 푸는 습관을 길러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게 무섭더라고. 작년에 시험 보신 분 중에 답안지 체크를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렇게 체크하고 갔어요. 정답을. 답안지에다가. 그죠? 그럼 실전에 가서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럼 마지막 시간에 감독관이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시간에 했는데 이해되세요? 그래갖고 점수 매겨보니까 합격 점수가 뛰어넘었어요. 상당히 넘었어요. 떨어졌지? 그래서 올해 학원에 또 와가지고 있어. 자기가 그 말 하니까 알죠. 어떻게 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생각 가지고는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다른 과목도 그랬지만 우리 과목은 특히 그래요. 답이 밑에가 또 있거든. 진짜 답이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 많아요. 우리 과목은 특히 그래.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것이 한 4문제 정도 나갈 수 있어. 10점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습관 들일 때, 그죠? 시간이 아주 쫄리지 않는 이상 다 읽는 습관을 좀 길러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안 읽기가 싫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그럼 2번은 보세요. 자, 몇 년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자격 취소되면 3년. 그 말은 자격 취득하지 못한다는 소리죠? 중개업도 못한다 그랬고. 3번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제출 맞죠? 네. 교부한 들어있고. 4번은 아까 판례에서 나온 거죠? 네. 판례 지문 그대로 떴어 안 떴어? 대여 판사가 내면 그대로 떴어. 판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출제자가 못 바꿔 임의적으로. 이게 판례 문제 지문 내면 그대로 띄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판례 지문을 익혀두시라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네. 그리고 5번은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거하고 자격증이 양도돼. 이건 자격 취소 사유죠? 네.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는 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답은 쉽게 나왔습니다만은 공부할 때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 자, 뒷페이지 넘으세요. 69페이지 뭐가 나와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 없어? 성명하고 상년을 쓰면 내가 자격증 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은 알아서 붙이고, 그러죠? 그래서 코팅해갖고 붙여놔.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 안 될 때마다 이걸 취득해야 되는데. 이해됐어요? 예, 이게 자격증이요. 자격증 별거 없죠? 근데 이제, 근데 거기 밑에 누구 직인이 적혔어요? 왜 시도이사? 시도의사가 자격증을 주니까 시도의사 측에 찍힌 거야. 이제 이걸 봐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공부할 때 이해가 빨라. 자격증이 이렇게 생겼다. 됐어요? 예. 뭐 별것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뭐 더 할 줄 알았어요? 예, 좋아.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3장 등록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예. 결석하지 마시고.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